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8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8,842명이 됐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이 보름 만에 중단될 수 있을지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한의사협회는 밤샘 협상 끝에 공공의료 확충 등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전공의 협의회 등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료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이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공의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재개정을 통해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과 전임의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공의 고발 문제는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한 만큼 추후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취하 등의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 측은 오늘 오후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에도 서명할 예정입니다. 복지부와의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등에 더해 지역에 대한 의료 수가 체계의 개선, 필수 의료 육성 등의 내용과 함께 의협 측은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복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을 주축으로 한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등은 합의안에 최종 동의한 일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료단체 내 이견을 조정하는 문제가 최종 합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한편 170여 개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를 공공의료 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17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 결과는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하고 의협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사회가 희생을 감수하는 상황에 의사단체는 기득권을 위해 집단 휴진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논의에 시민은 배제됐다며 밀실 야합을 거부하고 공공의료 개혁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이 결정되면 오는 12일까지 2.5단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명대를 유지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오는 6일 종료되기로 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2.5단계 시행 뒤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아직은 더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 회의에서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수도권은 2.5단계 적용을 일주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적용 기간을 2주 더 연장하는 쪽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마는 지금 고삐를 바짝 둬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서울에서는 하루 새 신규 확진자가 68명 나왔습니다. 이틀째 60명대로 확연한 감소세입니다. 대규모 감염 확산이 일어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어제 4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637명이 됐습니다. 8.15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도 하루 새 1명이 늘어 모두 1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 양상을 보인 송파구와 광진구 소재 병원에서는 각각 5명씩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주말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 실시,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지양 등 시민들이 천만 시민 멈춤 주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이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입니다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충북 청양의 김치 공장과 서울의 대형 병원 등 그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월 6일자로 종료되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 수칙 조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마는 지금 고삐를 바짝 둬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젊은 층에서 만성 피로, 흉통, 호흡 곤란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층에서는 코로나19 사망률이 낮고 무증상 경증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경계심이 느슨해진 것 같아 매우 우려됩니다. 본인의 감염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과 공동체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젊은이들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가 오랜 협의 끝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오늘 중에는 합의문에 서명하고 2주 넘게 의료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도 곧 복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통받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면 병원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다시 의료계와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보건의료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국민 건강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2분이 돌아가시고 주택과 시설물 파손, 대규모 정전 등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 시설을 신속히 복구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마이삭보다 강력하고 예상 진로도 한반도 내륙 중심을 깊숙이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다시 한번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 또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번에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이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준 기자, 네, 이틀 연속 200명 아래인데 먼저 오늘 오전에 나온 코로나19 현황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잠시 뒤에 추가적인 내용의 설명이 있겠지만 일단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198명 늘었습니다. 어제는 195명, 오늘도 198명 이렇게 여전히 2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오늘 오전 앞서 보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방침을 시사하게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2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가 157명으로 늘었는데요. 이 중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대 이상이 85%나 되는 점이 걱정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중에선 기존의 질병을 앓던 사람의 비율이 97% 이상으로 절대 다수입니다. 연세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가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 시설에 종사한 사람들은 카페나 식당, 주점 등 다중 이용 시설을 당분간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요. 여행이나 모임도 조금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기존에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서울과 경기 외에 이 충남에서만 20명이 더 나온 점이 눈에 띕니다. 광주와 대구시에서도 적지 않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김 기자. 이 최근에 감염 양상을 보면 이 집단 발병의 비율은 줄고 이 개별 접촉에 의한 확진이 더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집단 발병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최근 2주간 집단 발병 비율은 이렇게 50% 이하로 줄었습니다. 대신 먼저 확진된 사람과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감염된 비율이 이렇게 30%대까지 높아졌습니다. 감염 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비율 여전히 높습니다. 감염자 넷 중 한 명은 어떻게 감염됐는지 그 경로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근 방역 당국의 집계를 보면 이 추가 전파나 접촉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제 정오 기준으로 확진자 1,139명이 나온 사랑제일교회 현황을 보면요. 이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감염된 사람이 절반 정도지만 430명 이상은 이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도 추가 전파로 감염된 사람들입니다. 8.15 서울 광화문 집회 관련해선 집회에 갔던 사람보다 오히려 추가 전파된 사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접촉자를 통한 연쇄 감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혹시 내가 감염된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엔 오히려 이 검사 건수도 더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사 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의심 신고 건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검사 건수도 급증한 건데요.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검사 건수가 이렇게 19,000여 건인데 이전 2주보다 10,000건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특히 최근 사흘 동안은 매일 2만 건이 넘는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면서 저런 행위는 좀 위험한데 하면서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도 함께하고 샤워실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신고가 있었고요. 20명이 넘는 동호회 회원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닥다닥 앉아 선상 낚시를 하고 밥도 같이 먹었다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유일한 백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이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 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밤샘 협상을 갖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이 합의 이 서명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곧 연결이 되는 대로 현장을 이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자, 의사협회, 정부, 여당의 합의가 이제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직 이제 서명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집단 휴진은 끝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좀 상황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이제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합의문 서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발도 좀 심한 상황입니다. 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가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공의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담화문을 내고 의료계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젊은 의사들의 당혹감도 알고 있다면서도 이 철회라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냉정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설령 이 오해와 이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이 최대집 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협회를 좀 설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네, 모양새는 이제 그런 양상인데요. 네. 일단 오후 예정된 그래서 정부와 의협 합의문 서명도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과 의협 이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이미 서명을 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 앞서 리포트에 보셨지만 뭐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공공의대 신설 등 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의료 정책에 대해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네. 일단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코로나19 지금 유행 상황에서 이 국민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양측은 어떤 가치나 명분보다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해서 결론을 일단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부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협회하고의 이제 서명이 이제 남은 겁니다. 네. 자, 서명은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전공의협의회 반발 때문에 그거를 좀 무마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무마하는 과정도 있지만 일단 미뤄진 거는요. 네. 지금 전공의들이 일단 그 협의하는 서약하는 장소에서 지금 대기하면서 일단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네.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장소를 변경해서 지금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현장 그림이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또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 코로나19 오늘 현황에 대해서 앞서 리포트에서 다 들으셨습니다만 꼭 중요하게 좀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대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앞서 얘기 나왔던 통계들은 좀 제껴두고요. 일단 얘기 드릴 거는 지금 현재 병세가 심각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네. 왜냐하면 위중한 환자, 중증인 환자의 숫자가 벌써 3명이 추가돼서 157명입니다. 이제 계속 이 숫자는 늘 것으로 보이고요. 사망자도 지금 2명이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331명입니다. 치명률도 이제 1.59%를 보이고 있는데 80대 이상인 노인의 경우에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미 4명 중 1명꼴로 이제 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치명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즉시 사용 가능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수도권에 6개가 남아 있고 전국적으로는 40개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이 코로나19 중환자 증가 추이보다도요. 훨씬 더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수도권에 6개가 남아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하지만 이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이 하루에 갑자기 이 병상을 늘리기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그리고 인력 이런 것들이 고도로 숙련된 자본 집약적인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정부 입장에서 이번 한 달 정도 내로 한 30개 정도를 더 추가한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위중 중증 환자 원래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요. 뭐 20명대였는데 지금 벌써 150명대로 이렇게 늘어난 걸 보면은 지금 8월 15일 집회 참여한 이후에 그 이후로 이제 계속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그 중에서 한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한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진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계속 5%씩 중환자가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파는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번 주말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일주일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회의에 앞서서 모두 발언에서 이를 언급했는데요. 네. 정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보셨듯이요. 특히 집단 감염이 충북 청양의 김치 공장과 서울의 대형 병원 등 그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이 반전 국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좀 더 연장해야 된다는데 무게를 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월 6일자로 종료되는 이 수도권을 포함한 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 수칙 조정 방안이 오후에 있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네, 연장이 되면 이제 12일까지 일주일간 더 네, 그렇습니다. 2.5단계를 이용하게 될 텐데 지금 앞서 이제 그 충북 청양의 한 김치 공장에서 집단 감염 발생해서 직원들하고 그 가족들이 많이 감염이 됐거든요. 이 김치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는 생각에 그 업체에서 이 김치를 전량 폐기하겠다라는 발표도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일단은 김치 공장의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니까 일단 시민분들은 김치가 안전한가부터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런 집단 감염 사례가 발표되자마자 네. 제일 질문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역 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음식물을 통한 감염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네.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 질병관리센터나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도 음식물을 통한 감염 사례나 거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고 그런 네. 사례도 없다고 또 강조를 했고요. 게다가 이 각종 음식을 통한 전파와 관련해서 왜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갖게 됐냐면 간혹 이 중국 등지에서 이렇게 들어온 외신 중에 오염된 음식에서 코로나19
이 PCR 확진 검사를 해보면 거기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기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혹시 음식물을 통한 감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건데요.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요, 설령 음식물에서 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네. 이미 전염력이 없어진 죽은 바이러스의 조각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위장에서 분비되는 또 위산 등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파괴된다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 김치 공장에서 집단 감염 사례는 나왔지만 음식을 통한 감염 위험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력은 매우 낮다. 네. 예. 어쨌든 뭐 일부 외신에서도 김치가 또 이제 뭐 코로나19 면역 강화하는데 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또 많이 또 먹는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치를 먹는다고 해서 뭐 면역력이 좋아져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한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그 근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조군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고려돼야 환자분 되겠죠. 이렇게 실제로 예방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네. 나온 데이터는 아니어서 조금 더 그거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날마다 크게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결국 병상 부족 문제도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은 어떤 상황이고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의료진이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선생님 어느 구역 범죄예요? 확진자인 80대 A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8일 정도 이제 숨찬 거를 이제 참고 버티시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못 버티시게 되셨죠. 이곳은 코로나19 중증 이상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저처럼 N95 마스크를 써야 입장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옆에는 중환자실이 있는데 이 아래 빨간 선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태가 위독해지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 수가 부족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병실 5개가 꽉 찼고 삼성서울병원은 기존 4개 병실이 꽉 차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기존 2개에서 1개를 더 늘렸고 추가로 7개를 확보했지만 운용할 간호 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현재 공사 중이어서 1개도 없습니다. 문제는 병상 수보다 인력입니다. 통상 경증 환자 10명을 돌보기 위해 간호사 1명이 필요한데 중환자는 50명이 있어야 합니다. 3, 4주 숙련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시설 공사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옮기는 체계도 중요합니다. 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을 쓰고 있는 환자 가운데 33명은 증상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병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반 병실에서도 이분들을 24시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폐렴이 다시 생기는지도 봐야 되고 그럼 이제 나가지 못하시게 되는 거고. 군 병상과 인력까지 총동원되고 있지만 수도권에 갑자기 늘어난 환자들의 상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방역 당국의 고민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배분할 수 있다는 듯한 취지의 공문을 각 주지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때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띄우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전 세계 1위입니다. 워싱턴에서 김문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달 27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레드필드 국장이 미 50개 주 주지사와 보건 담당자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11월부터 백신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긴급히 요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And we have to figure out how to make sure they're distributed in a fair and equitable way across the country. 일부에선 대선일인 11월 3일 전에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백신의 정치화 의혹이 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빨리 백신이 나올 수 있음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Will produce a vacci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or maybe even sooner. 감염병 전문가는 이른 시기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It is conceivable that you could have it by October, though I don't think that that's likely. 백악관은 백신의 사용과 승인에 압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노동절 연휴입니다. 전문가들은 연휴 기간 잠잠하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합니다.
We don't want to see a surge under any circumstances. But particularly as we go on the other side of Labor Day and enter into the fall. 일부에선 아무리 감염이 우려된다고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대규모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미국은 지금 한 곳에서 코로나19가 주춤하면 다른 한 곳에서 코로나19가 폭증하는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북상 중입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하이선은 오는 7일 오전 제주도 동쪽 해상을 거쳐 정오쯤 남해안으로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태풍 상황 김시원 기자가 전합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은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한반도와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하이선이 일요일인 오는 6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7일 오전에는 제주도 동쪽 해상을 거쳐 정오쯤엔 남해안으로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6일과 7일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하이선은 오늘 오전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고 내일은 최대 풍속이 초속 53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도 매우 강 등급을 유지하면서 최대 풍속이 초속 45m나 될 거로 전망됩니다. 하이선이 남해안에 상륙할 때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강풍 반경이 400km나 될 것으로 보여 한반도 전체가 위험 영역에 포함됩니다. 이번 태풍은 9호 태풍 마이삭보다 훨씬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경북과 강원 영동 동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오고 바람도 세게 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 경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열도를 거치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직접 남해안에 상륙하느냐에 따라 태풍의 세력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네, 이전에 9호 태풍 마이삭은 부산에서 정전 등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요. 이번에 특히 이 초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면서 강해지는 이른바 빌딩 바람이 이 태풍 때 더 위력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상륙하기 직전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해운대 마린시티입니다. 가로수는 뿌리채 뽑혔고 간판은 뜯겨나가 도로에 나뒹굽니다. 위협적인 바람 소리에다 건물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의 강풍.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완전 무서웠죠. 거의 집이 흔들리는 것도 처음 느껴봤고. 초고층 건물 사이에서 느껴지는 강풍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태풍이 상륙할 때 바다에서 바로 불어오는 바람과 초고층 건물 사이의 바람 강도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근접한 새벽 1시쯤 해운대 앞바다 관측 부위에 기록된 바람의 세기는 초속 23.4m. 같은 시각 최고 높이 80층의 초고층 건물 사이 풍속은 초속 47.6m를 기록했습니다. 바다보다 2배 가까운 거센 바람이 분 겁니다. 연구팀이 태풍 상륙 전후 여러 차례 측정한 결과 평균 풍속이 해운대 앞바다보다 건물 사이가 40% 정도 더 셌습니다. 건물 골바람, 이른바 빌딩풍 때문입니다. 요즘에 초고층 빌딩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도심지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있는 그런 빌딩들이 폭풍 해일로 인한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빌딩풍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첫 빌딩풍 방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유례 없이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채소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추와 배추 등이 평년 대비 많게는 2배 이상 오른 가운데 산지가 물에 잠겨 수확이 어렵다며 아예 열무김치 판매를 중단한 김치 회사도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밥상 물가를 정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여름 역대급이었죠. 장마에 폭염에 심지어 태풍까지 그렇습니다. 피해도 심각합니다. 특히 채소들 폭우에 잠기고 또 휩쓸렸습니다. 운 좋게 견디었더라도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작황이 안 좋으니 당연히 공급량도 줄었습니다. 도매 가격 장난이 아닙니다. 상인들 거의 장사를 포기한 수준이고요. 시장에 나온 소비자도 한숨만 나옵니다. 이게 왜 못 가져왔어요? 비싼 게
비싸니까요. 너무 비싼지. 아, 상추 일관이 7만 원씩 어떻게 갖다 팔어? 2,000원어치도 안 팔고 3,000원어치도 안 판대요. 자, 이 상추값 얼마나 올랐나 볼까요? 일단 공식 소매 가격은 어제자로 100g에 1,49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어떤 곳은 100g에 3,000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10장 남짓 들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상추 한 장 300원 하는 셈이죠. 반면에 고기값은 그 정도까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제육볶음에 욕이 나죠. 돼지 앞다리살 가격인데 100g에 1,210원 정도 하는 소매점이 있었습니다. 자, 상추보다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저녁 식탁에 고기 요리만 올리는 집들이 많습니다. 상추 더 달라는 손님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고깃집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자, 다른 채소들의 소매 가격도 좀 살펴볼까요? 배추 한 포기 10,000원입니다. 무 한 개는 3,000원이 넘고요. 이 정도면 김치 담그기가 무섭습니다. 다른 채소도 이렇게 줄줄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려면 시간이 한 3주 정도에서 4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단지의 생육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당분간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입니다. 배추와 고구마가 무섭게 올랐습니다. 또 수요가 늘면서 돼지고기 가격도 상당히 올랐는데요. 신선식품 오름세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 내린 것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보다 전체 소비자 물가 0.7%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신선식품 물가 지수는 15.8%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채소류 그 급등세를 이끌었습니다. 그 장마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은 8월에 왔고 그다음에 9월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지금도 태풍이 오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식품업계도 비상입니다. 열무 가격 급등에 한 김치업체는 여름철 별미로 꼽히는 열무김치 판매를 아예 중단하기도 했고요. 식당 주인들 직접 김치 담그고요. 각종 채소와 닭고기로 국물을 냈는데 아예 장사 쉬는 게 낫겠다 이런 하소연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가공식품 가격도 오름세인데요. 일단 즉석밥 가격이 8% 정도가 올랐고 아이스크림류도 가격이 10% 넘게 오르고 포장김치 가격도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추석이죠. 명절이 오면은 명절용 제수용품 쪽으로 해서 수요가 올리면서 가격이 일부 좀 상승을 하게 돼 있는데요. 당장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추석 물가가 벌써 두렵습니다. 코로나19의 자연재해까지 덮쳤죠. 농가도 상인도 소비자도 모두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네, 의료계 집단 파업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한의사협회가 밤샘 협상을 벌여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합의 서명식을 남겨두고 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게 지금 2시에 예정됐다가 2시 반, 이제 또 3시로 또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합의문 서약하는 그 시간대가 계속 미뤄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시간도 미뤄지고 있고요. 또 네. 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시간도 계속 수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의사협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합의문에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는 이제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극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명을 우리는 하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강력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어떻게 될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또 이 시민단체들은 이 합의에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일단은 대한의사협회라는 어떤 이익단체에 아예 백기투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네. 앞으로 이 공공의료나 아니면 이런 것에 있어서 시민단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네. 이게 의료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각자들을
다 의견이 있고 어떤 합의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양쪽이나 어느 진영이나 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 분명한 거는 지금 코로나19가 극심하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모두가 힘을 합쳐도 지금 이 유행을 극복할까 말까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서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최우선 가치를 두고서 지금 판단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이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명 밑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신규 확진자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안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매우 아슬아슬한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좀 떨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건데요. 네.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서 그 효과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비록 신규 확진자가 200건 이하로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가만 보면 계속 여전히 세 자리 숫자입니다. 그렇죠. 방역 당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통제, 관리 가능하고 또 즉각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범위를요. 세 자리 숫자보다는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0건 이내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자릿수로 떨어져야 확진자하고 접촉자를 찾아내고 격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전히 뭐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와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치킨집과 김치공장, 골프장, 직장 등 생활 곳곳에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지금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불안한 국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 불명한 환자가 24%에 넘어섰기 때문에 여전히 방역 당국이 추적하는 데는 역시 지금 너무 느리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가 개인적으로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태풍은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태풍의 눈도 또렷하게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의 진로는 아직까지는 유동적인데요. 태풍은 계속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월요일 오전에는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월요일 낮에는 남해안에 상륙한 뒤 우리나라를 관통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새벽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월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가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